3월 20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칼날이 번뜩이는 협상장이었다고 RFI가 알래스카 미중 회담의 광경을 보도했습니다. 미중은 모두 할 말은 모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양쪽 모두 지켰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충돌을 추구하지 않지만 치열한 경쟁은 얼마든지 하겠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원칙, 우리의 국민, 우리의 친구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신장, 홍콩 문제 및 중국의 타이완에서의 행보, 미국에 대한 네트워크 공격,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경제적 협박을 논의할 것이다.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양제츠 위원은 긴 개막사에서 미국이 군사력과 일방적인 금융 통제력으로 다른 국가들을 억압한다면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글로벌 무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부장은 회담 몇 시간 전에 미국이 홍콩 관련으로 24명의 중국 고관들의 제재를 발표하자 미국은 이런 식으로 손님 대접을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타이완이 양안 간의 교류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초타이산 6위회 주임은 첫째, 단계적 교류 회복, 둘째, 중국인의 상업 목적의 타이완 방문 허용, 셋째, 방역, 위생, 농산물 검역 검증 등에 대하여 협의체를 통한 소통 등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양제츠 주임,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앵커리지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 설리번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미중 고위급 전략 대화를 열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사는 양제츠 위원의 발언 내용만 길게 보도하였고 기타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디디 추싱이 코로나19가 가라앉음에 따라 금년 말 예정이던 IPO 추진을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디디는 지난번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확보한 620억 달러 이상의 가치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IPO를 어느 시장에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FTSE 러셀은 중국 규제 당국과 글로벌 지수에서 중국 기업 가중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혁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한 고위 임원이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현재 FTSE의 글로벌 지수에 중국 주식 투자 가능 시가총액의 25%만 추가돼서 중국 기업이 벤치마크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완밍 FTSE 러셀 아시아태평양 지수정책국장은 지수 제공업체가 점차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엔트그룹 및 텐센트에 밀려있던 중소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360 디지텍은 매출과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경쟁하고 있는 렉신 핀텍 등 이들 회사들은 엔트나 텐센트와는 달리 모두 신용 리스크 심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을 시중은행에 추천할 뿐 자체 자본을 대출에 투입하지는 않는 온라인 대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360 디지텍의 주가는 지금까지 1년 동안 거의 3배나 상승해 거의 5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고 경쟁사인 렉신 핀테크 홀딩스는 주가가 2배 이상 올라 약 2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류호 부총리와 최고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주 랴오닝성으로 이동해서 이 지역의 다음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랴오닝성 경제가 지난해 중국의 31개 성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와 맞먹는 규모인 국내 총생산은 작년인 2020년 0.6% 성장에 그쳐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 2.3%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랴오닝성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중국 최고의 옥수수 생산 지역에 속하며 중국 전투기를 생산하는 아빅 선양 항공기부터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을 건조했던 따렌 조선산업이 이르기까지 일련의 국영 방산산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공개 이후 동북 삼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중 고위회담은 처음부터 어떤 타협이나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쌍방 모두 알고 참여한 회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상대방의 출발점을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당연히 자기 측 논리를 주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쌍방 모두 국내 여론상 상대방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고위급 전략 대화라고 규정했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미국의 압박 자세가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지어 같이 밥도 먹지 않았으니까요. 모두 발언도 미국 측은 2, 3분 정도씩이었는데 양제츠 위원은 15분가량 장황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마도 소리는 크게 내지만 내용은 타협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미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리뷰는 완료되지 않았고 중국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요구사항을 내는 것도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